감사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물리학자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교육은 뭐 온 국민이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교육에 제가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제 과학 교육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과실련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의 깊은 우려도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학기술자문회에 제가 수석 전문위원으로서 이건 이 공부 교육과정 개정과 이게 제대로 지금 연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현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그 많은 부분 제가 공감합니다. 사실 이제 이 자리도 어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사실 오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과부의 공청회가 어제 또 내일 지방에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이제 뭐 이게 입학 사정관제 사정관 설명회라든지 뭐 수능에 관해서 어떤 팁을 주는 모임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이제 2014년에 시행되는 이제 수능의 미래 A배 중장기 선진화 방안,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 어디에 이제 현안에 밀려서 뒤로 좀 이제 이게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요 쟁점은 저는 사실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라는 화두를 가지고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이 미래를 헤쳐나갈 것은 이제 저희가 아니라 저희들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 미래 세대들이 결국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이 학생들이 미래 이 격변의 시대를 갖다 헤쳐나갈 것인가. 교육 과정도 그렇고 대학 입시도 그렇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공통의 이제 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식은 너무 지금 이제 현안 주위에 좀 많이 머물러 있지 않은가. 조금 전에 최적화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최적화를 하려면은 굉장히 변수를 넓게 잡고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되는데 너무 좁게 그 주위에서 기존의 제도에 약간의 그 이 변주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각계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실련에서도 성명이 이제 오늘 나왔죠. 결국 이제 지적되는 사항들은 제가 이제 전하고 비슷합니다. 조한선님께서 말씀한 것은 동감입니다. 하지만 좀 더 중장기 시각에서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큰 문제는 국영수 편중 문제 이미 나왔고요. 이것이 기존 입시행정 부족이다. 탐구 형식이 축소되는 것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것으로서는 이건 문제가 크다. 그리고 문이과 구분이 수준별 시험에서 고착화된 듯한 것은 이건 시대에 역행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하고의 철학하고도 저는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계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인 차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회과학의 탐구 능력이 축소되는 부분과 이 국영수 편중 심화되는 부분은 결국은 안 그래도 지금 이 과학교육, 탐구교육, 사회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약화될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강화해보자 하는 것이 지난번 공부교육과정 개정이 사실 취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상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능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 철학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학 수학 능력이 약화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 경쟁력에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미 우리가 그 신문 지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 학생이 졸업해가지고 대학에 가가지고 글도 못 쓰고 영어 책도 제대로 못 읽고 그리고 법, 경제 그리고 뭐 이 현대의 과학기술 이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들에서 제대로 이렇게 컴퓨터를 다 듣고서 시험은 잘 봤는데 그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수능을 포함한 대학 입시 중장기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이걸 지금 이 시기에 바꾸는 큰 줄기를 바꿔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수능기 개선하는 지금 탐구 영역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교육과 전공 기초를 가진데도 불구하고 이 미래에서는 핵심 영역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화되어 있다는 거, 이런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고등학교 현장이 이제 그 국영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철학과 취지는 제대로 만들어졌지만 현장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국어나 영어, 수학을 더 많이 이렇게 이 수업에 편성하는 그런 조짐들이 있고요. 지금 이미 이제 약화된 과학 교육은 이제 학생들이 정말 학습권이 침해되는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20년 안에 학급이 구성이 안 돼서 아예 그냥 과목 자체가 예를 들면 물리 과목은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니까 이 학생들은 들 수가 없죠. 선생님도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도 퇴출되고 운용도 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에서 사실 지금 이제 수능의 개편안이 그것을 정말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쳐나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제 문과 이과 부분을 고쳐나보면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정동영 의원님께서 초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문과하고 사실 이과라는 이 구분이 이건 사실 시대착오적인 전거대적인 과거의 유산입니다. 지금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인문학 수학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어떤 그 이과생들도 인문학 수학도 필요하고 역사인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과생들도 과학적 문명이 돼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글로벌 이슈들, 인플루엔자, 이런 이슈들을 갖다가, 이런 과학적 이슈들을, 기술적 이슈들을 갖다가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겪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문이 이제 정말 융합되는 통합되는 그런 이제 추세에도 이제 그것이 이제 변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교양으로서, 소양으로 가지는 그 시민들을 이제 육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 고등학교 교육에서 시작을 하고 대학에서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 공부 교육 재정 교육 과정에서도 사실은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기초학 탐구의 핵심 전략을 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용수의 기초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탐구 과목은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진로나 적성은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트랙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30%의 교육 과정에 둔 겁니다. 그런 취지가 과연 이 개편안에 살아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묻고 싶고요. 사실 이 AB라고 하는 이 수준별 그 학습은 A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A형이 바로 문과형이 되는 겁니다. 문과형이 되거나 B형 문과형, 이과형이 되거나 하여튼 A형, B형이라는 게 문과형, 이과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냥 보자가 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은 결국 이제 문이과 부분을 부착하라는 정말 이 큰 줄기의 어떤 대세를 갖다 드는 일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그 국영수의 기초 과목의 문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복수응시 문제와 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복수응시기를 주는 부분들을 이거 엄청난 기회입니다. 한번 보는 시험을 여러 번 본다는 거. 근데 그걸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하지 못하나. 단 유단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복수응시라는 엄청난 이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변화를 갖다가 그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수응시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면은 사실 수능에 뭐 어떻게 됐던 SAT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시로 봐가지고 그걸 자격시험을 합니다. 자격시험으로, 이상 복수를 하면 그렇게 자격시험을 하는 거죠. 2, 3년 동안 인정을 하고 일정한 자격이 되면은 그 이상 안 해도 되니까 정정님께서 걱정한 대로 너무 심하게 이렇게 어떤 수학을 몰아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 생겨나는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표준화도 하고, 문제능도 하고,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출제 방식 변화하고, 그렇게 이제 초기 수능의 도입의 취지처럼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시험 이걸 하는 부분과 대학의 수학 능력을 갖다 사업 선치를 하는 부분을 두 개를 하나의 시험에 갖다 놓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걸 풀게 하자는 거죠. 국영수 같은 기초 과목은 도구적인 특성도 있고, 기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복수의식 기회를 만들 때 자기 시험에서 분리를 하고 사실 수학의 문제는 정도는 의사가 조금 다릅니다. 수학은 도구성도 있지만은 지금 학생이 창의 교육을 하는 창의성 기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알파, 빅 알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탐구 교육과 한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학, 도시화된 수학 교육이 아니고요, 한식. 그러니까 수학이 정말 창의 교육에서 수학. 그 수학은 결국 사회와 과학의 탐구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수능에서 또는 수능이나 시스템 형식에서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지금 이제 한 가지 이 베스킷에다가 이 바구니에다가 두 개를 담아가지고 해서 실제 이 두 개 다 붙잡고 어떤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이 국영수 편중이 심화가 되고 탐구함의 주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중장기 대안입니다.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사실 진짜 이걸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연구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33년 고생을 하셨지만 현장 소통을 얼마나 하셨는지, 현장 소통, 지금 하는 소통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저는 과학기술계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저는 이제 그 소통의 어떤 틀에 이제 들어가서 논의해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 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지만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지고 깊이 좀 관련했지만 그런 철학이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자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적화를 하셨다고 하지만 최적화도 누구의 틀에서 누구의 어떤 잣대로 이것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펼쳐놓고서 앞으로 한 3개월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논의를 확장해서 정말 그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